첫 번째, 역함수의 대칭성이지. 역함수의 대칭성.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fx가 증가함수야. fx가 증가함수면 증가함수는 그거의 역함수하고는 반드시 y는 x의 그래프 U에서 만나.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럼 이거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교점은 어디서 만나? y는 x U에서 만나.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수함수는 얘기가 틀려요. 감수함수는 꼭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y는 x에도 있어. 있긴 있는데 다른 데서도 만납니다. 이게 이제 y는 x의 그래프야. 음. 그런데 감수함수야. 이렇게 감수함수야. 이렇게 감수함수면 이거의 역함수는 이거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렇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에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요거의 대칭은 다시 이게 그래프가 잘 안 나오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음. 그럼 요거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의 대칭은 요거고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겠다. 아, 참나. 공통수학에 있으니까 그 이미 공통수학을 다 보고 합시다. 근데 감수함수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한 번 수능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도인지는 선생님 생각이 안 나는데 수능이 한 번 나왔는데 거의 다 틀렸어요. 합성함수, 역함수 276페이지.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수함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증가함수면 항상 y는
x 위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감소함수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함수가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이렇게 생긴 거야. 음. 이거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 그래서 감소함수는 꼭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외 바깥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감소함수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외에도 바깥쪽에서 만난다. 언제나 홀수기야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도 만나야지. 또 만약에 여기서 또 만나면 또 여기서도 또 만나야지. 한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다섯 개거나.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다섯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 개겠죠? 그렇죠? 보통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이제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오늘은 혜빈이가 안 왔기 때문에 동영상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역함수 그래프와 넓이. 그래서 자, y는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는 x대칭이죠? 역함수는 y는 x대칭이야. y축, x축.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역함수를 그리면 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음. 그럼 설마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위에서 아래 거를 빼도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y는 fx라고 한다면 요거는 y는 f의 인버스 x죠? 역함수 그래프를 여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인버스 x에서 fx를 빼가지고 요 넓이를 구해도 되지? 그죠? 근데 이제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야. 우리가 역함수를 모든 함수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그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못 그리는 게 더 훨씬 많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자? 여기 y는 fx 그래프는 아니까 여기 있는 절반만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교점을 안다면 a하고 b, 교점을 안다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 다음 x에서 fx를 빼도 되죠? 그래서 두 배를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된다. 이해 가는 얘기죠? 그렇죠? 교점은 어떻게 구하지? 교점을 구할 때도 fx와 f 인버스를 가지고 연립 푸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하고? fx하고 x하고 연립 푸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교점 두 개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언제나 교점의 좌표는, 혜빈이 오늘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있대, 못 온대. 얘기 좀 했고, 예. 자, 요 점은 a, a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은 b, b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쉽죠? 그렇죠?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틀에 딱 박혀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 알고만 있으면 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려요. 자, fx의 인버스를 g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 y는 fx의 그래프가 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x는 a에서 x는 b까지, x는 b까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요 넓이에다가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A에서 B까지의 넓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더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gx dx. gx는 역함수죠. 역함수인데 x가 a일 때 여기가 뭐야? fa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y는 x대칭이니까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음. 자, 그러면 FA가 X로 가면 여기죠? 그 다음에 X가 B일 때 여기가 FB죠? Y는 X를 이용하면 FB가 여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FA에서 FB까지 여기는 역함수와 이루는 넓이 이게 Y는 GX야. 역함수와 FA에서 FB까지의 넓이 FA에서 FB까지의 넓이를 더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노란 거와 여기 있는 노란 거는 대칭이니까 넓이가 같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노란 거와 여기 있는 노란 거는 같을 거야.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린색하고 노란색하고. 그렇죠? 그럼 그린색하고 노란색을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 거와 같지? 그렇지?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 결국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 거와 같아. 그런데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여기 있는 B하고 FB를 곱해주면 되죠? 직사각형이니까. 그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A하고 FA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한 값에서 b 곱하기 fb에서 빼주면 되죠? 뭐를 a 곱하기 fa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넓이가 나온다. 이거는 틀에 딱 맞춰서 냅니다. 아니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예주는 뭐부터 보냐면 여기서 이게 fx하고 gx가 역함수 관계야.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나왔어. 그럼 여기를 a를 넣어보는 거야. fx에다가. a를 fx에다 넣어봤더니 fa가 나와. 여기다가 b를 넣어봤더니 fb가 나와. 그러면 전부 이 문제야. 그러면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를 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괜찮지? 음, 됐어요? 이해? 자, 봅시다.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죠? 물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결국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이런 뜻 아니야. 그렇죠? 무리함수 시작점 얼마죠? 시작점 4분의 3이지? 0이 되니까 4분의 3. 뭐 4분의 3이니까 1보다 조금 안 되네. 그렇죠? 4분의 3. 방향은 어딥니까? 플러스 플러스니까 1사분면이죠? 음, 1사분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프야. 조금 더 경사를 급하게 사니까 경사가 더 급하겠죠? 이렇게 생긴 거야. 자, y는 x의 그래프, y는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루트 4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다. 그럼 이제 역함수가 gx니까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겠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겠네? 그렇죠. 이참수의 모양이겠지. 그렇죠. 요게 y는 gx 그래프야. 자, 두 그래프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fx를 아니까. 그럼 뭐는 구해야 돼? 교점을 구해줘야죠. 그렇죠? 교점도 어떻게 구해? fx를 아니까 루트 4x 마이너스 3은 x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렇죠? x하고 연립 풀면 되지. 증가함수니까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긴다. 제곱하면 4x 마이너스 3은 x제곱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죠? XX 2하고 3, 둘 다 마이너스, x는 1, x는 3이겠지? 괜찮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를 빼? 무리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4x 마이너스 3에서 x를 빼면 되죠? 그렇죠? 이거의 몇 배? 2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2배. 자, 이거 어떻게 되죠? 4x 마이너스 3, 2분의 s, 3분의 2, 3분의 2, 4x 마이너스 3의 2분의 3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니까 4분의 1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해. 한꺼번에 하면 부호 때문에 혹시라도 틀릴 수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예저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 더 있어. 자, 이제 119-2번 보세요. 하나는 탄젠트고, 하나가 이제 역함수가 gx라고 주어졌는데, f함수의 구간하고 역함수의 구간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잖아. 한꺼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100%야. 왜냐하면 나는 탄젠트 역함수를 모르지? 탄젠트, 뭐, 이걸 이제 아크 뭐 이렇게 쓰는 건데, 고교 과정이 아니에요. 못 구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0을 집어넣어보자, x에다가. 그럼 탄젠트 0이니까 0이죠?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보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뭐야? F0이고, 여기는 요게 뭐야? F 4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 거 곱한 거에서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1, 여기서 밑에 거 곱한 거 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분의 파이야. 너무 쉽죠? 그렇죠? 할 것도 없고. 위에 거 곱한 거에서 밑에 거 곱한 거 빼면 된다.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숙제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넓이. 음, 질문 있다면. 48번. 48번. 내용이 뭐지? 두 곡선으로 둘러싼 도형이 넓이를 구하라. 사인 제곱 x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사인 제곱 x. 뭐 보자. 그래서 y는 사인 제곱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뭐하고 똑같니? 거의 절대값하고 같잖아. 절대값을 붙이면 x축가루가 꺾어져 올라가잖아. 그렇죠? 어차피 제곱을 해도 음수가 양수로 바뀌지. 최고 가장 큰 값이 1인데 제곱해도 1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0과 1 사이에 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지? 그냥 sin x인가? 네. 그렇죠? 그럼 이제 y는 sin x하고 음, 보면 1에서 겹치죠? sin x가 더 높지? 그렇죠? 왜냐하면 0과 1 사이잖아. 0과 1 사이는 제곱을 하면 더 작아. 더 작으니까 밑에 있어. sin x, sin 제곱 x 그래프가 더 밑에 있다. 괜찮지? 음, 그래서 2파이까지니까, 그럼 이제 0에서 2파이까지니까, 0에서 파이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파이까지는 sin x에서 sin 제곱 x를 빼야죠?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사인 제곱 x에서 사인 x를 빼야지. 그렇죠? 어. 그럼 이제 얘기 끝난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는 사인 x에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그래프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어디서 어디를 빼? 사인 제곱 x에서 그 다음에 사인 x를 빼야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 다음에 2차는 합성함수니까 결국 곱해진 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 곱해진 게 없으니까 1차로 고쳐야지. 그럼 반값 공식 써야 되겠죠?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줘야지. 예줘야 이해 가죠? 플러스 인테그랄 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것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에서 마이너스 사인 x dx 이렇게 줘야죠. 이제 각각을 적분해서 정적분이니까 구간 넣어갖고 계산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괜찮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52번. 52? 52. 자, y는 ln 2x-3 위에서 1,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음, ln 2x-3이니까 ln 2로 묶으면 x-2분의 3이죠? 그렇죠? ln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렇지? 2분의 3이니까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 맞아?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원점, y축, x축. 자, 그 다음에 1,0, 1,0. 다시. x가 2분의 1이면 0이지? 2분의 1이면 0인데, 2분의 3만큼 평행이 동하면 2잖아. 여기가 2네? 그럼 1,0에서 접선? 위의 점이 아닌데? x가 1이면, 절대값이었으니까 맞구나. 요거는 x가 1이면 맞죠?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는 건가? 52도? y는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는?
응? 없어졌어. y는 문제를 잘못 냈지. 그러니까 1,0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지. 그치? 음. 1,0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 문제를 잘못 냈 양쪽으로 다 있구나. 양쪽으로 다 있네. 그러면, 잠깐만. 1,0이 여기 있지? 이렇게 접선을 그리라는 얘기네. Y축 대칭시켜서.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그래서 양쪽으로 다 그려지네. 그럼 1,0이 여기 있으니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접선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네. 1,0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네.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지금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문제 뜻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및 접선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렇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만 구하면 끝 아닌가? 그렇지? 내용이 그거네. 그치? 어. 자, 그러면 미분해야 되겠죠? F 프라임 1 구하라는 얘기지? F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3 분의 2죠? 맞아? 이렇게 되네.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지? 여기가 2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 높이는 2, 답은 1이겠네. 뭐 곡선과 이루는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접선과 X축, Y축. 괜찮지? 또 61번. 61번.
x, 2x들 이 곡선과 x축, 직선, x는 k로 둘러싼 넓이, 이게 a네. 이 곡선과 x는 k, y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b라고 하자.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k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지. 따로따로 구해서 같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구해? a는 인테그랄 0에서 k까지죠? x, 2x, dx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맞죠? b는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k에서 y는 2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여기는 교점 구해야 되니까. y는 2, 이게 2죠? 그럼 x는 1이겠네? 여기가 1이죠? 1 집어넣어야 2가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거, b의 넓이는 x는 k에서 1까지죠? k에서 1까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 빼야 돼? 2에서, y는 2니까 2에서 여기 있는 이거 빼야죠? 곡선을. 그래서 2 마이너스 x, 2x, dx 이렇게 되지? 이해 가셨죠? 자, 이제 x, 2x 먼저 구해놓고 시작해야 되겠네? 그죠? 부분적분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인테그랄 x, 2x, 이거는 다 지죠? 다 지니까 그정 마이너스 미적이지? 그럼 이제 그적이니까 x 똑같이 2x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적분하면 다시 2x 이렇게 되네? 이해 가죠? 그러면 A는 x, 2x 마이너스 2x 이거에 0에서 k까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B는 2x에 k에서 1까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2x 마이너스 2x 이거에 k에서 1까지 이렇게 되지? 괜찮지? 어. 자, 이거는 k 집어넣으면 k 곱하기 2의 k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승 이렇게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1 되겠네? 밑에 거 빼는 거니까. 괜찮지? 이렇게 돼요. 자, B는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K죠? 이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죠? 2,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네. 여기에서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2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 그죠?
이렇게 되겠네. 보호 조심하고. 괜찮지? 음. 자,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 곱하기 2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k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없어지네. 요것도 없어지네. 그쵸? 공기가 나빠, 지금? 괜찮아? 음, 음. 자,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2로 묶으면, 넘길까요? 그럼 2k는 2 마이너스 1, k는 2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뭐, k고라는 얘기겠죠?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야. 괜찮지? 네. 또, 참. 다 됐어?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함수 어디 갔지? 맨 마지막 장에 있어. 아, 여기죠? 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할 것도 없어. 위에 있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 fx의 역함수가 gx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 f0.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1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f0이야.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4에서 부도하니까 1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f2야. 그렇지? 요거만 확인했으면 위에 거 곱한 거 26이죠? 밑에 거 곱한 거 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6.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뺀값이 나와. 됐지? 자, 밑에 거 66번도 똑같죠? 그냥 보자.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0 집어넣으면 3이죠?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똑같죠? 그러니까 위에 거 곱하면 2 플러스 2, 밑에 거 곱하면 0이니까 답이 2 플러스 2겠지? 67번? 67번은 마찬가지야. 0 집어넣으면 2죠?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 거 곱하면 2 플러스 1, 밑에 거 곱하면 0이니까 답이 2 플러스 1이죠? 68번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2죠? 그렇죠? 1 집어넣으면 2니까 똑같잖아. 위에 거 곱하면 2니까 답은 2겠지? 69번은 바뀌었죠? 지금 fx하고 gx가? 그러니까 여긴 fx 여기를 넣어야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이죠?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9죠? 루트 9니까 3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 18에서 빼면 0이니까 답은 18이겠지?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아직 이게 그 모양이구나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할 게 없는 거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1이죠? 1 집어넣으면 5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답이 오겠지? 오케이죠? 음, 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부피를 나갑니다. 넓이 한 문제, 부피 한 문제는 100% 나옵니다. 안 낼 리가 없죠. 그렇죠? 수능에서 항상 나오면 어떻게 안 내겠어? 특히 부피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넓이는 나오게 되면 금방 했던 역함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렇죠? 역함수에서도 대칭을 이용해서 위에 거 아래 거의 두 배, 빼가지고 두 배, 그거보다는 금방 했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을 꼭 알아둬야지. 그렇지? 틀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266. 부피야, 부피. 부피는 우리 구분구조법 배웠지? 그쵸? 그거하고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구분구조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가 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x는 b까지, 여기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x축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했니? 제일 먼저 n등분했지? 그렇죠? n등분했습니다. 한 등분, 두 번째, 여기는 몇 번째? k번째, 여기는 n-1, 여기는 n번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a가 뭐였죠? x제로였죠. k에다 0 넣으면 되지? 그쵸? b는 뭡니까? xn이었죠? k에다 n 넣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구간의 길이가 b-a죠? 그렇죠? b-a인데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이 어떻게 돼? n분의 b-a가 되죠? 델타 x가? 그러니?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야? k번째 칸. 자, 여기 있는 n개의 넓이를 더하자는 얘기지? n개의 넓이를 더하자는 얘기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k번째 칸을 뭐라고 하죠? xk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xk는 어떻게 됩니까? xk는 a부터 시작해서 한 칸이 k번째 칸이니까 플러스 k번째 한 칸이 델타 x죠?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SN을 구하고, SN이 뭡니까? 여기는 N개의 넓이야. 뭐를 써서? 시그마를 써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됐죠? 그래서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얼마다? 세로의 길이는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한 칸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한 칸의 넓이는 N분의 B 마이너스 A죠? 이렇게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한 거야? 리미트를 붙인 거죠? 그렇죠?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거의 k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예주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 리미트를 붙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예? 무한대 등분을 한 거지? 그렇지? n등분을 한 게 아니라 무한대 등분을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계속 거의 0에 가깝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로 나누게 되면 결국은 가로의 길이가 0이 된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선을 다 fx를 다 더해가지고 넓이를 구한 거와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결국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가 뭐야? 여기 있는 함수값이죠?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넓이를 구하자. 이 얘기잖아. 몇 가지 얘기하니?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 fx를 다 더해가지고 넓이를 구했구나.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체도형의 부피를 보면 입체도형의 부피를 보면 여기를 이렇게 봅시다. A에서 B까지, 여기 A에서 B까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제일 먼저 뭐를 한 거야? N등분을 하는 거야. 이것들을 N등분을 하는 겁니다. N등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여기가 뭐 몇 번째 칸이야? K번째 칸이죠. 됐죠? 그래서 N등분을 한 거야. N등분. 자, N등분을 해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기둥을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요거처럼 이렇게 기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거의 원기둥에 가깝지?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기둥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기둥 N개를 다 더하자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쓰게 되면 어떤 얘기야? 자, 합을 더해라. 부피의 합을 더해라. SN을 구하면 인테그랄이 아니라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 예주씨, 오늘 왜 이렇게 졸아? 여기 있는 이 단면의 넓이, 이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합시다.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그 다음 여기 높이, 원기둥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델타 X라고 합시다. 여기를 K라고 써줘야 되겠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단면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K번째 단면의 넓이가 FXK가 되는 거야. 여기가 XK입니다. K번째 단면의 넓이, 거기다가 여기 있는 높이, 기둥의 높이, 높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기둥의 부피가 나오지? 그게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그마를 써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의 xk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는 델타 x.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델타 x가 뭘로 바뀌어? dx로 바뀐다는 거지? 0에 가깝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거는 뭐였어? 아까 거는 fx를 더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은 뭐겠어? 여기는 SXK니까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 있잖아? 단면의 넓이를 쫙 더해서 부피를 구하자는 얘기지? 내용은 이해 갑니까? 우리 이제 감자를 갖다가 얇게 썰어가지고 포테이토 칩을 만들잖아? 그 포테이토 칩을 다 더하면 감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들을 계속해서 구간의 길이만큼 쫙 더하면 부피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지.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는 뭐였니? fx였잖아. 그치? 아까는 여기가 fx였잖아. 그쵸? 근데 이번에는 뭐겠어? fx 대신에 뭐가 와? 단면의 넓이가 오겠지. 이거를 인테그랄로 고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x. 그러니까 여기는 x일 때 단면의 넓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칸은 dx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단면의 넓이를 쫙 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돼? 단면의 넓이만 구할지 아니면 얘기가 끝나지? 그렇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x일 때 단면의 넓이, sx를 구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면의 넓이. x일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요 넓이. x일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정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 이 뜻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뉘어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뉘어서 여기 A에서 B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여기는 높이가 세워져 있어도 옆으로 눕혀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X일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해줘.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써줘. 그리고 정적분을 해주면 부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괜찮지? 이해되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림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그림이 없네. 자, 입체도형의 부피야. 단면이 밑면과 평행한 경우, 단면이 밑면과 평행하죠.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cm일 때 수면의 넓이는 이거다. 생각해봐. X일 때,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이거니까 이게 뭐야? SX죠?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야. 물의 깊이가 5cm일 때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주는 게 좋아? X축으로 이렇게 눕혀주는 게 좋아. 음.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원뿔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이렇게, 원뿔처럼 생겼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시작이니까 뭐 A에서 끝날 때니까 여기가 B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시작점에 아무 말이 없으면 0이라고 보면 되겠지? 0이라고 해주면 편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5cm일 때 물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를 5로 잡으면 되지? 괜찮니? 그리고 x일 때를 보는 거야. 여기가 x일 때. x일 때가 어떻게 돼? 물의 깊이가 xcm일 때 요거란 얘기잖아. 그쵸? 그럴 때 요 단면의 넓이가 3x제곱 플러스 6x 이 말이잖아. 요 넓이가. 괜찮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눕혀. x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3x제곱 플러스 6x dx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어떻게 식을 쓸지만 알면 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과 수직하게 자를 수 있게 단면이 항상 X축과 수직하게 나오게끔만 해주면 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정적분을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2번도 봅시다. 높이가 4cm인 입체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cm 지점에서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인 원이다.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X축이라고 합시다. 뭐 원기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죠? 어떤 건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치? 근데 원이라고 했으니까 원기둥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한 거야. 원뿔일 수도 있고 원기둥일 수도 있고 원이면 되잖아. 그쵸? 자, 높이가 4cm다 그랬으니까 시작점을 0으로 놓으면 여기가 3은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중간에 x일 때 이 단면의 넓이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뭐라고? 루트 2x라고. 그렇죠?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저게 반지름이니까 파이 루트 2 x의 제곱이겠죠? 파이 r 제곱일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2x승 파이겠네? 그치? 2가 들어가면 루트가 벗겨질 거 아니야. 2의 x승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럼 식을 어떻게 써?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그 다음에 2의 x승 파이 dx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계산해주면 다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게 밑면하고 평행할 때는 단면이 밑면하고 평행할 때는 이렇게 눕혀. x축으로 눕혀가지고 x일 때 단면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놓고 정적분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옆으로 눕혀서 구해준다. 이해되지? 그렇죠? 자, 120-1번을 보세요. 이렇게 단면의 넓이가 다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편해. 할 게 없어. 그치? 식으로만 쓰는 거 연습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120-1번. 얼마? 오, LM 있어. 오케이. 자, 2번. 물의 부피가 주어졌네.
24 4네. 24 더하기 4 ln이 맞습니다. 괜찮지? 음, 그다음 거. 자,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은 옆으로 뉘어가지고 저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그림 좀 봐주세요. 괜찮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죠? 그쵸? 단면의 넓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이 길이가 0에서 h잖아. 여기가 sx, dx.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자, 근데 가르쳐 준 게 뭐니? 가르쳐 준 게 여기 있는 이 단면의 넓이를 주어진 거죠. 이게 s는 가르쳐 준 거야. 그렇죠? 여기는 s는 가르쳐 주고, sx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사각뿔이니까 닮음이라는 건 이해되지? 그렇죠? 그리고 닮음비는 몇 대 몇이니? x 대 h죠? 그렇죠? x 대 h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넓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sx 대 s 넓이의 비잖아. 그치?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닮음비의 제곱의 비례하죠? 그렇죠? x 대 h니까 sx 대 s는 x 제곱 대 h 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넓이니까 단면의 제곱의 비라는구나. 넓이는 닮은비의 제곱의 비라는구나.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sx야. 그러니까 sx 곱하기 어, 곱하기 h 제곱은 s에다가 x 제곱이죠. 그럼 sx는 h 제곱분의 s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는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정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sx가 h 제곱분의 s 곱하기 x 제곱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적분 변수가 x니까 나머지는 다 앞으로 내보내면 되지? 그래서 h 제곱분의 s가 되고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x제곱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니? h제곱분의 s, 그 다음에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0에서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1 h 세제곱이겠죠? h제곱분의 s, 그 다음에 3분의 1 h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3분의 1 s h 이렇게 되죠? 음, 방법 이해가지?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단면의 넓이야.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fx를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그죠? 함수값을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sx를 적분하면 부피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방법은 똑같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121-1번 하겠습니다.
3분의 파이 H 세제 3분의 파이 H 세제 H, 빼고 HR제곱? 어, 정확하게 H 세제곱 H세제곱? 아닙니다. 네. 자, 마찬가지야. 원뿔을 어떻게 하자? 눕혀. 원뿔을 눕힙시다. 그리고 여기를 X축이 지나간다고 보면 되겠지? 음. 자, 주어진 게 뭐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이게 R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높이가 H다. 높이가 H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H란 얘기지? 그렇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를 알고 싶은 거야? X가 X일 때 단면의 넓이 SX를 알고 싶은 거지? 몇 가지 얘가? 그렇죠? X가 S일 때, 그럴 때 이 단면의 넓이를 알고 싶은 거야. 자, 이거를 뭘로 구하자? 닮음으로 구하자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넓이는 얼마니? 여기 있는 이 넓이는 얼마야? 파이 R제곱이죠? 그쵸? 뭐 이걸 S라고 둘까요? S? S라고 둡시다. 그럼 아까처럼 SX 대 S는 넓이니까 제곱에 비례하죠? X제곱 대 H제곱 이렇게 됩니까? 괜찮아?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 곱하면 SX 곱하기 H제곱은 S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SX는 H제곱분의 S X제곱 이렇게 되죠? 됐죠?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는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이렇게 되지? 그리고 sx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부피는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그 다음에 h제곱분의 s x제곱 dx 이렇게 되겠지? 따라오셨죠? 자, 부피는 x가 아닌 건 앞으로 내보내면 h제곱분의 s니까 s는 파이 r 제곱이지? 그 다음 인테그랄 그 다음에 0에서 h까지 x제곱 dx 이렇게 되죠? 괜찮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x 세제곱 이거에 0에서 h까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3분의 1 h 세제곱이죠? 그래서 자, 이제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하면 h제곱분의 파이 r제곱 곱하기 3분의 1 h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음, 그럼 이제 h 세제곱 약분되고 3분의 파이 r제곱 h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그냥 원뿔의 부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지. 자, 오케이죠? 넘어갑니다. 입체도형의 부피인데 단면이 밑면과 수직인 경우 자, 먼저 읽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이 그림 좀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 이차함수죠? 그렇죠?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여기가 x야. x. x일 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이렇게 반원이 된다는 거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반원이 된다는 거니까, x일 때 이 반원의 넓이가 sx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이렇게 반원으로 된 게 쭉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입체로. 내용은 이해가지? 그 얘기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x일 때 단면의 넓이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안에. 그러니까 언제나 내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돼야 돼? sx가 얼마일까? x일 때 단면의 넓이가 얼마일까를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구해서 집어 넣어주면 돼. 그럼 여기는 단면의 넓이가 반원이니까 이 반원의 넓이가 sx야. 그러면 반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의 반이잖아. 그렇죠? 그럼 2분의 1 파이 r 제곱이겠지? 그렇죠? 근데 r이 뭐야? r이 요 길이지? PQ지? 그렇죠? 요 길이야. 요 길이가 이 함수값이잖아. 그치? 여기가 x일 때 y 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2로 나눠서 그게 반지름이니까 파이 r 제곱을 해줘야죠. 그리고 정적분을 해줘야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y축, x축, 원점, y는 x일 때 요게 이렇게 반원이 된다는 거죠. 됐죠? 요 반원의 넓이가 sx란 얘기지. x일 때.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해주면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sx dx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sx는 어떻게 구합니까? 반원이니까 파이 2분의 1 반원, 파이 r제곱 원의 넓이의 2분의 1, r이 뭡니까?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겠죠?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니? 음, 이게 지름이니까 지름을 2로 나눈 거 이게 반지름 파이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 나오면 단면의 넓이는 8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8분의 1의 파이에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8분의 파이 빼내고 그 다음에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8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8분의 이게 뭐야? 우함수죠? 4차, 2차 상수니까 우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배 해주면 되죠? 두 배 하면 되니까 4분의 파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해도 되죠? 괜찮지? 우함수니까 오른쪽에 두 배 했습니다. 그럼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5분의 1 x 5승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x 이거 0에서 1까지 4분의 파이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좀 되겠네. 예주에 오케이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부피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그렇죠? 물론 넓이보다는 어렵지. 그렇지? 넓이보다는 어려운데 그렇게 뭐 두려울 정도로 복잡한 건 아니다. 단면의 넓이만 구하는데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y는 sin x, 0에서 파이까지 x축 위에 그려지지. 어,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선분 피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평면 위에 그린다. 원점 y축 이렇게 이거를 x축 그리고 x일 때 이렇게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요게 sx란 얘기죠. 뭐일 때? x일 때. 괜찮지? 그런데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오케이. 괜찮지? 자, 그 다음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 하고, 밑에 있는, 여기는 반구를 이용한 거, 밑에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외워두면 편하겠지? 그죠? 그럼 이제 암산으로 나와. 예전은 공식을 외우고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주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암산으로 빨리 구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야.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원기둥이야. 높이가 5인 원기둥이 있다. 자,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여기는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 여기 요각이 60도야.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원기둥을 측면에서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반지름을 통과하도록. 자, 그래서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이 원기둥을 자를 때 생기는 입체중에서 작은 것이니까 이거죠. 요것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야. 괜찮지? 자, 내용은 봤으니까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딱 자르면 작은 게 이거야. 그치? 요거의 부피를 구하라. 내용이 이거지? 그림 그리기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합시다. 자, 항상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 x일 때, x축의 x일 때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줘야죠. 그렇죠? 이 x일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단면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삼각형, 여기, 요 밑변이 얼마야? 밑변이 요 길이가 얼마니? x일 때 요 길이. 여기는 원이 어떻게 돼? 여기 밑에가 원이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죠? 맞아요? 그러면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인데,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y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야. 요 길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높이도 구해야죠. 높이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60도잖아. 그렇죠? 이게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여기가 이거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면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 단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는 2분의 루트 3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부피는 어떻게 된다? 부피는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4 마이너스 x제곱 이거에 dx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분의 루트 3 앞으로 내보내고 이해되지? 그래서 v는 2분의 이거 짝수죠? 짝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루트 3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4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해도 되죠? 맞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부피는 루트 3에다가
4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죠? 0에서 2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루트 3에다가 0은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2 하면 8이죠? 그 다음에 2가 하면 3, 마이너스 3분의 8이네? 이렇게 나오죠? 3분의 24에서 3분의 16인가? 그쵸? 3분의 16 루트 3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일단 한번 써주세요. 썼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를 안 가르쳐 줬어. 그냥 R이라고 하자. 그럼 이건 마이너스 R이겠지? 음. R하고 마이너스 R이라고 가르쳐 주고,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이렇게 줬어. 자, 이렇게 되면 이 단면의 넓이가 어떻게 되지? 여기는 단면의 넓이 SX는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피타고라스가 생기죠, 이렇게? 요게 R이지? 요게 R이야. 요게 X니까, 요 길이는 R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요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반지름이 아까 2였으니까 4가 됐잖아. 그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뭐가 돼?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높이는 이거 곱하기 탄젠트 세타지. 그래서, 자, 높이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SX는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죠? 음. 그럼 부피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R에서 R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 탄젠트 세타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루트 없애줘야지. 이렇게 두 개 곱했으니까 루트 없애줘야죠. 이렇게 되겠네? 이거에 dx 이렇게 되지?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 아닌 건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그 다음 이것도 뭐야? 무함수죠? 그렇죠? x제곱이 2차고 이건 상수잖아. 그치? 무함수니까 이거를 0으로 바꿔도 되겠죠? 0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2분의 1을 없애도 되겠네?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써도 되지? 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탄젠트 세타에 자, 이제 r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되죠? 0에서 r까지 됐죠? 0은 할 거 없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 r 집어넣으면 r 세제곱이죠? r 집어넣으면 r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r 세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죠? r 세제곱에서 3분의 1 r 세제곱 빼니까 3분의 2 r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지? 이게 답이야. 뭐만 알면? r과 세타만 알면 구할 수 있지? 그렇죠? r하고 세타만 알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공식이니까 외워두시면 편해요. 쭉 한번 적으시고 외워두세요. 공식은. 3분의 2 r 세제곱 탄젠트 세타. 음. 자, 여기 있는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한 거야. 그렇죠? 밑에 것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단구가 있다. 밑면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밑면과 6분의 파이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이 반구를 자를 때 생기는 입체도형에서 작은 거,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지. 오른쪽에 부피를 구하라. 내용이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를 구해줘야 돼? 단면의 넓이를 구해줘야죠. x일 때. 그렇죠?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여기를 x라고 하면 x일 때 단면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잘랐으니까. x일 때 단면의 넓이. 잠깐만. 이렇게 되겠지? 음, 밑에를 이렇게 잘랐어. 여기로 가야죠. 여기가 아니고. 6분의 파이. 저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하니까 그림이 잘 안 나오네.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 하여간 요 공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단면의 넓이가. 음, 이게 x일 때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부채꼴이잖아. 그쵸? 부채꼴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지? 공식이. 그러니까 2분의 1. 그 다음 r이 3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음.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이 아니죠? 잠깐만. 다시. 뭐 하는 거야? R을 어떻게 구해야 돼? 그림이 잘 안 나와서 이게 R이지. 요게 R이죠, 요게? 요게 X고. 맞아? 이렇게 생깁니다. 중심에서 요게 R이에요. 요게 X고. 그러니까 요 길이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 S는 2분의 1. R이 얼마냐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의 제곱. 2분의 1 R제곱. 그 다음에 세타. 세타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그대로 구하면 3의 제곱이죠? 9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SX는 2분의 1, 9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음. 자, 그럼 부피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죠?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2분의 파이,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X제곱, 이거의 dx.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함수지? 우함수니까 인테그랄 2 곱하면 6분의 파이 나가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6분의 파이에다가 9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거에 0에서 3까지 이렇게 되겠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분의 파이에 9에다가 뭐 3만 집어넣으면 되지?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분의 27이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파이가 나온대.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자, 이게 이제 SX인데, 반지름을 모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여기는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 S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X를. 어차피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근데 여기 있는 R이, 여기 피타고라스를 쓰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그죠? 그래서 2분의 1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에 세타 이렇게 되겠지? 중심각이 세타라고 논다면 이렇게 쓴 거 이해가죠? 2분의 1 이게 반지름이 3이니까 이게 R제곱이잖아?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파이가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에 세타 그럼 부피는 인테그랄 0에서 R까지죠? 똑같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한 번 더 쓰자.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그 다음에 1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에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부피는 이거 바깥으로 나오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우함수니까 두 배를 하면 없어지죠. 그럼 세타 내보내고 인테그랄 0에서 r까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써도 되지? 예수가 따로 왔죠? 자, 그럼 이거는 세타 써주고 음, r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거에 0에서 r까지 0은 할 거 없으니까 r만 넣으면 되죠? 그럼 세타에 r 넣으면 r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r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2 r 세제곱 세타죠? 그렇죠? 아까 원기둥에서 잘랐을 때는 3분의 2 r 세제곱 탄젠트 세타였죠? 이거는 탄젠트가 아니라 그냥 세타야. 그렇죠? 공식도 외우기 쉽죠? 그렇죠? 알아두시면 편하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게 나왔다. 그럼 뭐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R하고 세타 넣으면 돼. 괜찮지? 음. 자, 부피 다 했습니다. 까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제 뭐 공식 이거는 외워야 돼. 공식 외워서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와.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건 수트에서 했던 내용이라 이제 거리만 구하면 돼. 좌표 평면에서 거리 구하는 거. 저 공식 외워서 집어넣으면 답 나와. 그러면 끝이야.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오케이. 지 예전 저쪽에서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누가 나오면